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고 남편은 36살입니다. 현재 결혼한 지 2년 차 되었는데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너무 서운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남편이 죽자 사자 따라다니면서 제발 결혼해달라고 애원하며 저희 집에서 하도 난리치는 바람에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의 마음에 감동받아 결혼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머님께서도 대충 이야기는 아세요. 그런데 왜 제가 미움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제 나이 30살대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남편과 처음 만난 건 식당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회사원이었고 남편도 회사원이었어요. 점심 먹으려고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뒤이어 들어오게 되었고 회사 직원 동료분들과 어디에 앉을지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별 신경 안 쓰고 직원 동료분들과 음식 나오기 전까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런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불쾌하기도 했었어요. 조금 인상을 쓰며 짜증이 좀 올라왔었는데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전화번호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갑자기 고백을 하기 시작했고 음식 나오기 전부터 회사분들과 저는 너무 당황을 하고 있었죠. 거기 식당은 전부 회사분들만 먹는 곳이라 사람도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난감했죠. 식사도 하기 전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 싫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절대 굴하지 않고 자기 핸드폰 번호를 주면서 꼭 연락 부탁드린다고 얘기하더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분들은 부럽다며 연락해보라고 분위기 끌어올려 주었지만 저는 공개적으로 그런 행동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워낙 조용한 스타일이고 내성적이라 기분이 더 안 좋았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차 한잔 하게 되었고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두 번 만나다 보니 괜찮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부분 노력하는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연인 사이가 되었음에도 항상 한결같이 저를 배려해주고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나갔죠.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은 빨리 결혼해서 자리를 잡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결혼 생각이 없어서 쉽게 답을 주지 못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자 더는 기다릴 수 없었는지 계속해서 결혼하자고 얘기를 꺼내게 되면서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죠. 우리 아들이 좋은 신부감을 데려왔구나. 얼굴도 이쁘장하고 안정된 직장에 거기다 자식도 잘 낳을 것 같은 몸매도 가졌네. 진규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죽자 사자 따라다녀서 만나게 됐다며? 한 3년 만났다고 했는데 만나보니 어때? 결혼할 마음은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저를 잘 챙겨주고 배려도 많이 해주는 아주 좋은 남자예요.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신중한 편이라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진규 씨가 작년에 결혼하자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른데 한눈 안 팔고 저만 바라봐주고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에 결혼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배우자인데 신중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님께서 제가 하는 얘기를 모두 다 들으시곤 똑 부러진다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어머님께서 직접 해주신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시부모님이 좋아야 결혼 생활이 핀다고 하던데 한 번 배웠고 몇 시간 대화한 것밖엔 없지만 정말 괜찮은 분들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신중하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엄마가 항상 얘기하셨어요. 남자는 결혼하고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면 또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죠. 3번 바뀐다는 말에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달라 보였기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되었죠. 저만큼은 결혼하고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빠와 이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엄마의 삶은 정말 점점 바닥을 쳤고 저를 키우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 않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질릴 정도로 남자 혐오감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한번 책임지기로 마음 먹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의 남편은 저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사랑을 주며 제가 행복할 수 있게 가정에 충실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정말 좋게 생각했던
시부모님이 걸림돌이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고 저에게 정말 잘해주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건 임신하고 나서부터 잘못되었죠. 시댁과 저희 집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워요. 차 타고 3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예요. 하지만 친정집은 남원이라 서울에서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주 오지는 못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저희 집에 정말 자주 놀러 오시죠. 일단 남편이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요. 어머님께서 해주신 음식은 잘 먹는 편이에요. 서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세요. 이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녹초가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남편도 그냥 나가서 사 먹는 걸 오히려 추천하고요. 집에 설거지거리나 퇴근하고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배고픔을 참는 것도 힘들어하니까 나가서 간편하게 빠르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요리 실력이 정말 대단하세요. 음식점 하나 차려도 될 정도로 잘하십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기대가 되기도 하죠. 결혼하고 한창 정신없을 때는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하셨어요. 같이 밥 먹고 저희 생활 방해되지 않게 들어가셨죠. 바래다 드린다고 했지만 저희가 좀 더 쉬길 원하셨고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아기를 빨리 가지길 원하셨거든요. 거의 매일 저녁 식사하는 시간에는 꼭 한 번은 아기 얘기를 하세요. 그때마다 남편은 저희가 알아서 한다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얘기했지만 어머님께선 결혼 후에 맞벌이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임신 소식이 오게 된 거예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남편도 저도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저희도 몇 번을 아기에 대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갖게 된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좋은 마음으로 양가 부모님께 연락드렸어요. 정말 난리 났었죠.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이라 모두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임신하고부터 계속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리더니 입덧을 하기 시작했죠. 친정 엄마가 한번 올라오셔서 어머님 안 계실 때 남편에게 손주 잘 부탁한다며 임신했을 때 예민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라면서 부탁하시곤 늦은 저녁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정말 힘들어졌죠. 냉장고 문 여는 냄새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그 안에 있던 김치는 말도 못할 정도로 속이 울렁거렸고 이상하게 어머님께서 해주신 음식이 임신 전에는 정말 좋아했는데 임신 후에는 입덧하면서 냄새를 맡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서 신경 써서 해주시는 음식 꾸역꾸역 먹었어요. 왜? 입맛에 안 맞아? 생각보다 입덧이 심한 것 같네. 아들이 입덧이 심한 편이거든. 아무래도 엄청 건강한 아들일 것 같다. 몸이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지치질 않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렴. 내가 다 해줄 테니.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임신 전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인데 입덧 때문에 냄새를 맡기가 너무 힘들어요. 억지로 먹긴 했는데 또 화장실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너무 힘이 없어서 방에 들어가 누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그놈 아주 엄마 뱃속에서 아주 극성이구나. 나도 입덧이 엄청 심했는데 그게 아기가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었단다. 아마 아들이 분명해. 나도 진규 낳을 때 죽이 꽉 채워서 나왔잖아. 어머님께서 정말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자기가 임신했을 때와 비슷하다며 아들이 확실하다고 정말 많이 들떠 있었죠.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만약 딸이면 어쩌시려고 그러는지 걱정이 좀 되긴 했지만 아들이던 딸이던 크게 중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게 힘겨운 몸 이끌고 산부인과에 자주 찾아갔어요. 자리도 잘 잡혀 있는 상태라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덧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탈진해서 남편이 산부인과에 데려간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많이 걱정됐는지 가끔 저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자기 마음이 아프다면서 뭐라도 더 잘 해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 주었어요. 생각보다 과일은 입에 잘 맞아 음식보다 과일 위주로 먹기 시작했는데 어머님께서 저녁마다 오셔서 음식하는 냄새는 정말 곤욕스러웠어요. 그렇다고 퇴근한 남편 굶길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께서 저녁을 준비하실 때면 저는 그때부터 입덧이 시작이 되었고
너무 참기 힘들어 코를 막고 있기도 했지만 한번 시작된 입덧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잠시 바깥 공기를 쐬고 싶어 밥 먹을 때만큼 자리를 피해준 적도 있어요. 그래도 집안에 있는 것보다 조금 낫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아이가 태어나려고 엄마를 이리 힘들게 하는 건지 길고 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어머님께서 아침 일찍 집에 들어오셨어요. 어머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어제 입덧이 심해 잠을 설쳐서 너무 늦게 나왔죠? 괜찮다. 얼른 옷 입어라. 오늘 산부인과 가는 날이잖니. 6개월 지났으니 뱃속에 있는 아이 성별 알 수 있을 거다. 딱 봐도 아들이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니? 얼른 옷 입어라. 어머님께서는 딸인지 아들인지 알고 싶어서 저희 집에 일찍 오신 거였어요. 전날에 잠을 못 자서 누워있고 싶었는데 어머님께서 워낙 들떠 계셔서 힘들게 옷을 입고 산부인과를 찾았죠. 그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며 아기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아주 이쁘게 생겼네 라고 말을 하셨고 그때부터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선 재차 다시 물어보셨지만 멋지게 생겼네 말이 아닌 이쁘게 생겼다며 치마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멍하니 초음파 영상을 바라보시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것저것 질문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너무 기대를 하셨던 어머님을 맞춰드리지 못한 게 제 잘못 같았고 죄송스럽게 느껴졌어요. 함께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산부인과 갈 때는 저를 부축해 주시더니 집에 갈 때는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셨습니다. 힘겹게 어머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뒤따라 갔어요. 몇 번을 불러봐도 한 번도 제 얼굴 바라봐주지 않으셨고 저희 집에 들어가셔서는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셨네요.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 아무 말 없이 소파에 걸터 앉아서 기분 풀어드리려고 애교 많은 손녀딸이 태어나도 정말 이쁠 것 같다며 좋은 말 많이 했지만 아무런 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지금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이라서 어머님 기분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죠. 남편은 그날 빨리 퇴근한다며 자기가 가서 기분 풀어드린다고 얘기했지만 결과를 알게 된 이상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진 않았어요. 저는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방 안에 있다 보니 어느덧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었고 어머님께선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또다시 입덧이 시작이 되었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눈길을 받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참으려고 애써봤지만 입덧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려고 재료를 손질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딸이라서 많이 실망하셨어요? 아기 하나 낳을 것도 아니고 다음에는 분명 아들 낳을 수 있을 거예요. 기분 푸세요. 어머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나가서 외식할까요? 제가 입덧 때문에 조금 힘든데 어머님, 갈비 어때요? 저 갈비 먹고 싶은데. 제가 갈비 사드릴 테니 진규 씨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같이 나가요. 여기 집 근처에 이번에 새로 생긴 갈비집 있거든요.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늘 살게요. 제 뱃속에 있는 이쁜 딸도 오늘 갈비가 먹고 싶은가 봐요. 얘가 지금 못하는 소리가 없어? 뭘 나가서 먹어? 그리고 내가 갈비 먹고 싶대? 그동안 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음식해주고 너 하는 짓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참고 넘어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나가서 밥을 사 먹어? 그 돈이 네 돈이니? 죄다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서 어디서 네가 사내만에 하는 거야? 그 순간 어머님께서 밥주걱으로 제 뺨을 올려 치셨고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놀라 볼을 만지면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밥주걱으로 뺨을 맞아야 됐던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어머님께선 아무 말 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너무 서러웠고 너무 놀랐는지 배가 아파져서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감정이 추슬러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선 듣기 싫으셨는지 발로 방문을 쾅쾅 차면서 조용히 하라고 엄청 화를 내셨어요. 손녀딸 임신했다고 다 필요 없다면서요. 그리고 때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분위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할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어머님께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아들, 딸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사랑으로 키우면 되는 건데 이런 분위기 만들 거면 당장 나가라고 남편은 소리치기 시작했죠. 저는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 때문에 거실로 나와서 남편을 말렸는데 그 순간 눈물이 흐르는 제 얼굴을 닦아주다가 빨갛게 부어오른 볼을 보게 된 남편은 엄청 놀란 눈빛으로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어머님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112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놀랐지만 어머님도 놀랐죠. 저는 그 순간 배가 경직이 되면서 배에 통증이 있다고 남편에게 얘기하자 당황했는지 일단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고 어머님을 밖으로 밀치며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배를 붙잡고 있는 저를 진정시켜 주려고 노력해 주었어요. 그리고 주방에 있는 음식들 전부 냉장고에 집어넣어 줬어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던 저는 진정을 되찾았고 거실에선 아버님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2번 다시 얼굴 보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도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사과하는 전화 한 통 없었고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삭이 되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까지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없던 어머님, 산부인과에서 출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친정 엄마가 옆에서 지켜봐 주셨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힘이 되어 주었어요. 아버님께선 어머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 많이 미안하셨는지 멀리에서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쁜 딸아이를 12시간의 진통 끝에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저는 아이가 괜찮냐고 물어봤고 원장님과 남편은 아기를 보고 충격을 받은 상태로 서로 눈을 마주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되었죠. 출산한 아기는 딸이 아닌 아들이었어요. 다시 보고 또 봐도 아주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놀랐고 원장님도 놀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 하도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 자세히 볼 수 없었는데 끝까지 이쁜 아이라며 치마를 준비하라고 하셨던 원장님도 엄청 당황하셨죠. 저는 상관없었어요. 딸이던 아들이던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한다고 얘기해주며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아버님께선 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딸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었다며 어머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 어떡할 거냐고 조용히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밥주걱으로 뺨 맞은 건 모르고 계세요. 알게 되셨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게 뻔하고 출산 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렇게 산후조리실에서 관리받으면서 태어난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이쁘고 귀여운지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아들 나왔다고 궁금하셨는지 얼굴을 내미셨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조기 퇴근하고 옆에 있어 줬었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얘야, 내가 좀 늦었지? 출산 잘했다며? 이 시애미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던 건 미안하다. 아들이 아니라 딸인 줄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손자 잠시 보여줄 수 있겠니?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아기가 먼저가 아니라 선주한테 사과를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어떻게 딸이 아닌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제서야 얼굴 보이는 거예요? 제 엄마지만 정말 그 검은 속내가 저를 너무 창피하게 하네요. 이런 식으로 제 아들 보여줄 수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그거 알아요?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와 엄마는 한 몸이라서 고통도 함께 느낀다고 했어요. 선주가 밥주걱으로 뺨 맞았을 때 뱃속에 있던 우리 아들도 함께 맞은 거나 다름없다고요. 엄마는 선주와 우리 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아주 크게 줬어요. 저한테도 용서받지 못할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대로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산부인과 원장님이 확실히 보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된 걸 떠나 엄마가 하신 행동 자체가 저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요. 선주가 용서를 해도 제가 용서 안 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은 제가 하고 싶었던 속마음의 말을 대신 전해줬어요. 아이와 저는 몸을 돌리고 어머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난리가 났죠. 태어난 아기 얼굴 안 보여준다고요. 하지만 밥주걱으로 제 뺨을 때린 거에 대한 사과는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자기가 음식 차리고 있었는데 갈비 먹으러 가자고 해서 그게 기분이 나빴었다고 하네요. 더 이상 대화는 이어나갈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처음 임신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정말 잘해주셨고 아들일 것 같다며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주셨거든요. 하지만 딸이라고 말하는 순간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제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상처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임신 중일 때 받은 상처는 평생 간다면서요. 얼굴 보고 싶은 생각 아직은 없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선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아들이 진짜 어머님의 성격을 보여준 것 같네요. 아버님께서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계세요. 저에게 전화로만 통화하시고 미안하다는 말만 합니다. 사진 보여주며 자주 놀러 오시라고 얘기하지만 어머님의 행동 때문에 제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네요.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얘기해보니까 절대 용서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차마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엄마께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